자, 안녕하십니까. 힐러 한재현입니다. 예, 오늘은 그 내성적인 아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학부모 상담, 이제 보호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고민거리를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결혼 같은데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 작년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내성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반대로, 아, 집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아이인데 학교 가면 그렇게 활발하게 사고를 쳐.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뭐가 진짜 우리 아이일까요? 이러한 고민들, 주로 내성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기도 하고, 그 내성적인 성향과 그렇지 않은 성향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두 종류의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다 맞죠. 사람이 입체적인데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의 어떤 성향으로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내성향적인 모습도 있고, 외향적인 모습도 있고, 그렇죠? 인간이 선과 악이 다 공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내성적이라고 하는 성격, 자기 PR 시대,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되는 이 시기에 내성적인 성격은 조금 경쟁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인가? 학교에서는 대부분 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필요가 없거나 드러내도 의미가 없을 때예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학교는, 교육 현장은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보편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지식,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시험을 보고 그 일부의 지식을 시험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아이들이 그 지식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생각, 의문, 궁금증, 아이디어 떠올라요. 그런데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나중에 더 관심 있으면 더 커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신이 그 지식을 배우는 이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만의 생각을 결국에는 의식의 저편으로 떠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정말 자타공인하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머리가 트인 친구, 이 교육 시스템에 잘 맞는 자타공인 전교 1등, 전국 1등 정도가 아니고서는 자연스럽게 이 교육 현장이 내성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내 성향의 모습으로 삼자가 봤을 때는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학생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 또는 학원에서 이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접하게 돼요. 당연히 공부할 때 계속해서 배우는 지식, 나의 의지, 생각은 저 멀리 한켠에 두고 시험을 맞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숙제도 잘해. 근데 자기 생각을 얘기를 잘 안 해. 예, 이미 그 아이가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말 안 하거나, 또는 한 번은 내뱉었다가 그거는 시험 범위 아니야,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더 깊게 안 해도 돼, 나중에 커서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보았음에도 어떠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부분은 내성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내성적이다, 학교에서 오히려 활발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아이가 집에서 내성적인 거는 결국 소통하고 있는 주양육자, 보호자, 부모와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떠한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보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과의 어떤 의견을 조금 묵살하는 쪽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엄마 아빠랑 얘기해도 어차피 엄마 아빠는 이해 못해. 또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크면 하라고 할 텐데, 이건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할 텐데. 근데 학교 왔는데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기발한 것에 창의성을 막 복돋아주고, 이러니까 그 아이는 학교에서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활발하게 하는 거죠. 네, 사람은 뭐 외향적인 것도 없고 내향적인 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결국에는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언어체계든 뭐든 타인과 소통을 해서 결국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막히면은 입을 닫게 되는 거고, 그것을 타인이 봤을 때 내성적이다, 그게 아닐 때는 뭐 신나가지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하면은 또 활발하게, 저 친구는 외향적인 것 같은데 저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하네. 예. 학교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성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학교라고 하는 지식의 전달하는 이 교육 시스템이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좋아하는 취미 많이 학교와 학원 밖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막 재밌게. 죄송합니다. 예. 하려다 보면은 잠깐 누군가 지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취미. 그래, 취미. 아이들이 스스로 푹 빠져가지고 그 취미 활동, 재밌는 것에 푹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막 드러내요.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부모보다는 또 또래하고 또 그것이 더 잘 소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SNS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개인이
그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을 떠나서 나는 탐탁지 않을지라도 아이가 푹 빠져있는 어떤 놀이거리, 그리고 그 놀이거리를 가지고 누군가 소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장려해 주셔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 어느 부분에 내성적인 아이처럼 보인다면은 그 행위를 하는 도중에 어떤 소통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학교는 대부분 내성적일 수밖에 없다. 정해져 있는 지식의 일부를 가르치고 배우고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또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벗어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봤자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내성적이어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집에서는 그래선 안 된다. 가정에서는 내성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녀가 우리 부모와 소통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 네. 물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차분하고 조용하고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더 곱씹으면서 생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성적 성향을 아주 큰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내성적인 아이로 오해하고 있지 않나. 사실은 나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다라고 혹시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양육 태도를 반성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해서 오늘은 내성적인 아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